자, 등차 수열은 일정한 합이나 차를 이용한 수열이었고요. 등비수열이라고 하면은 일정한 값을 곱하거나 나눈 거를 등비수열이라고 하겠죠. 근데 보통 정의는 곱하기로 갑니다. 그래서 1, 2, 4, 8, 16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일정한 수가 몇이죠? 얼마를 더 곱한 거예요? 2씩 똑같은 수를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을 공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비는 영어로 R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비율이라는 영어 단어 레티오를 의 앞자를 따와서 그냥 R이라고 말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일반항이 그 전 항에서 똑같은 수 R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첫째 항은 똑같이 A가 되고요. 둘째 항은 첫째 항에서 R을 곱한 거고요. 셋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한 번 더 R을 곱한 거니까 AR의 제곱이 되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네 번째는 AR의 제곱에서 R을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AR 세제곱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앞에서는 D를 더했던 거지만 이제 R은 곱했어. 그럼 뭐가 바뀌어? 그렇죠. 지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반 항 AN으로 쓰면은 첫째 항에서 R을 N-1번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N은 자연수만 들어가야 하는 거죠.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대로 대입해주면 됩니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이다. 이게 더 쉽지 않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등차 중항을 했던 것처럼 얘도 등비 중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항은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한 식을 나타낸 거고요. A, B, C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B는 R만큼 곱한 거고 B에서 C는 R만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R씩 이렇게 B를 중심으로 해서 A를 B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B를 R로 나눈 거고요. C는 반대로 B를 R로 곱한 거겠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돼? 두 개를 곱하면 그치 B제곱이 되죠. 그래서 AC는 B제곱과 같다라는 등비 중항 공식의 하나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등차 중항은 평균과 같은 원리로 두 개를 더해서 나눠서 써요. 근데 등비 중항은 가운데 있는 숫자를 제곱한 게 양쪽에 있는 두 개를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자, 필수 1번입니다. A5가 마이너스 48이고 A8이 384인 등비수열이 있대요. 일반항을 구하래.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려면 공비도 알아야 되고 첫째 항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A5를 AR의 몇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4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 48이래요. 그러면 A8은 AR의 7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이게 384예요. 지금 여기 선을 왜 그었냐면 나눠주려고. 왜? A를 없애줘야 R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나누면 R 세제곱은 마이너스 48분의 384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나오네요. 그럼 R은 몇이에요? 그렇죠. 세제곱이니까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은 A 4제곱이 아까 마이너스 48이었어. 그러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4제곱, 즉 16A가 마이너스 48인 거예요. 그럼 A도 나오네요. A 몇이에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등비수열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래. 일단 일반항을 구해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 항이 몇 번째 항이냐? n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3인 일반항을 먼저 구해요. 5 곱하기 3의 n-1제곱이죠? 자, 근데 5 곱하기 3의 n-1이 만보다 커지는 게 언제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등식 세워놓고 5랑 만을 약분을 해놓고요. 자, 3의 거듭 제곱이 2000보다 커지는 거 언제죠? 아니, 쉽지 않죠. 근데 뭐 그냥 이렇게 해봐요. 24, 3. 한 번 더 곱하면은 9, 2, 7. 한 번 더 하면 뭐야? 대략 2000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그럼 2000 넘어갔네. 그래서 n-1이 7보다 커질 때가 2000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몇부터 가능한 거예요? n-1이 7보다 크대. 그럼 얘는 7일 때도 2000을 이미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n이 8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제8항이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얘 한번 풀어볼까요? 2-2번. 자, 같이 봅시다. 첫째 항을 a라고 하면은 a 아래 제곱이 48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a 아래 5제곱이 6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나눴을 때 r 세제곱 분의 1이 몇이 되니? 8분의 1? 아니, 네. 헷갈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나눌게요. 그러면 r 세제곱은 여기에서 요거 나누니까 8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r은 2분의 1이네. 그럼 r이 1보다 작아진다는 거는 계속 곱했을 때 점점 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러면 첫째 항이 몇이죠? 192? 오케이. 그러면 일반항은 192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인데 얘가 처음으로 10분의 1보다 작아지는 게 몇 번째냐?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 넘겨서 계산해 주는데요. 2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1제곱을 식을 좀 바꿔보면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2랑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통째로 넘깁니다. 그러면 n 뭐 나왔어요? n은 11보다 n이 11보다 커야 되죠? 커야 요거 부등식을 성립하는 거죠. 더 커져야 얘가 더 작아지니까. 네, 그래서 n은 11보다 크다가 되면 답은 12번째 항부터 작아지는 거죠. 11일 때는 아직 더 커요. 한 번 더 곱해야 얘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답은 12번째 항이다. 제 12항. 자, 넘겨볼게요. 자, 729. 이거 아까 나왔던 숫자네. 이렇게 하면 너무 답이 보이는데. 뭐 어쨌든. 자, 3에서 공비를 몇 번 곱했죠? 5번. 그러면 3 곱하기 아래 5제곱이 729다 하면은 아래 5제곱이 몇이 되는 거냐면 243이 됩니다. 그러면 R은 몇이에요? 3이에요. 이거 너무 쉽네요. 왜냐면 이렇게 셀 수 있잖아. 근데 셀 수 없을 때는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공비가 3이라는 거를 구했고 x1이랑 x4를 구하려면 3에서 공비를 얼만큼 곱했는지 걔만 딱 이제 파악을 해주면 돼. 그럼 x1은 3에다가 3 한 번 곱한 거니까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x4는 3에다가 3을 몇 번 곱한 거야? 3번. 하나, 둘, 셋, 4번. 그래서 4를 곱해요. 그러면 x4가 243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9 곱하기 243이니까 엄청 큰 수 2187 이렇게 나온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등비중항 문제예요. 등비중항. 자, 등비중항은 뭐다? 세 수가 이렇게 있을 때 b의 제곱을 ac다 라고 하는 게 등비중항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세 양수 x-1,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을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식으로 쓰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x-1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뭐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쵸? 그럼 2차 방정식으로 풀면은 뭐 0 또는 5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세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은 안 되는 거고 x는 5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바로 보세요. 얘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등비 수열을 이루고 이렇게 두 가지의 배열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4, x, y 요거는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얘는 등차 중항을 써야 돼. 식 불러봐. 2분의 4 더하기 y. 네, 근데 이제 분모가 이제 거슬리니까 위로 올려주면 4 더하기 y는 2x다. 이렇게 첫 번째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y, 4 요거 세 개는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4x는 y. 그렇지. 4x는 y제곱. 이렇게 하면은 또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연립을 해주면 얘도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y 먼저 구하고 x 구하고 하면 x, y 구해지는 거죠. 자, 4-2번 같이 해볼게.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무조건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5.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플러스 k가 나오는데 얘네 셋이 등비 중항을 써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알파 베타 곱한 거랑 같습니다. 그럼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에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쵸? 요게 알파 베타랑 같대요. 근데 알파 베타는 k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5니까 숫자 그대로 대입해주면 25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넘기면 5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알파 베타 다시 k로 바꿔주면 요거 이제 약분되는 k 값이 나오네요. k 값은 125. 5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주면 되네. 자, 필수 5번이에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수.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이 등비 수열을 일단 세 근 x로 놓으면은 첫 번째 근 알파, 두 번째 근 알파에 r 곱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근 알파 r 제곱.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세 개 어떻게 해야 돼? 3차 방정식. 아까 했던 것처럼 근과 계수의 관계 써야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이렇게 더한 게 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곱합이잖아요. 곱합은 이거 두 개 곱한 거 알파 제곱 r. 그 다음에 얘네 둘 곱한 거 알파 제곱 r 제곱.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거 알파 제곱 r 세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 세 개 다 곱한 거 알파 세제곱 r 세제곱. 요게 마이너스 떼서 플러스 k라고 나와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알파랑 r을 곱했을 때 세제곱한 게 k인 거니까 이 두 수의 이 알파랑 r의 곱만 구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요 지금 곱합을 보세요. 얘 뭘로 묶을 수 있을까? 알파 제곱. 알파 제곱 y. 알파 제곱 r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묶었을 때 r 제곱 더하기 r 더하기. 얘는 다 묶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냥 알파 r 이렇게 두 개로 묶어요. 그러면 알파 r 알파 r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가 뭐야? 2네. 그래서 2 알파 r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r이 2분의 1이니까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2분의 1의 세제곱이 k다 라고 하면 k가 8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근을 세팅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 세 개 쓰면은 무조건 식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191쪽에 등비 수열의 활용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활용 문제는 뭐 등비든 등차든 뭐 뒤에 나오는 뭐 식이든 아무튼 활용은 항상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림 문제로 좀 자주 출제가 되고요. 여기 그림을 먼저 보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을 9등분을 해서 중앙에 있는 것만 빼고 나머지 8개의 정사각형으로만 넓이를 구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시행은 귀찮아서 안 그렸는데 이 하나의 작은 정사각형을 또 9등분을 해서 중앙에 있는 거를 뺐대. 그리고 나머지를 다 더한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10번째 시행에 남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인 거거든요.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시행으로 갈 때 9개로 나눠서 그 중에 8개예요. 그럼 얼마를 곱한 거예요?
9분의 8. 그렇지. 전체 넓이에서 9분의 8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시행을 하면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도형의 넓이가 첫째 항인 거예요. 그러면 25 곱하기 9분의 8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시행을 하고 난 도형의 넓이는 여기서 한 번 더 9분의 8을 이렇게 곱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공비가 몇인 거니? 9분의 8. 9분의 8인 거네.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10번째 시행에 뭐가 되냐라는 거니까 25 곱하기 9분의 8의 몇 제곱이다. 10제곱. 그렇지. 이렇게씩 세우면 되는 겁니다. 졸리는 지금? 잠이 와? 자, 6-2번. 넓이 몇입니까? 일단 얘의 넓이. 정삼각형이니까 이거 특수감 60 써가지고 2대 1대 루트 3 하면 높이가 몇이 나오는 거예요? 루트 3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하면은 얘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일단 루트 3이고요. 여기서 첫 번째 시행 4개 중에서 3개죠? 그럼 얘도 공비가 몇인 겁니까? 4분의 3인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시행을 하면은 4분의 3을 10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제곱은 현실적으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돼요. 굳이 여기서 계산할 거 없어요. 등비수열의 합은 간단해요. 자, 등비수열의 합은 원리만 잘 보면 되는데 얘도 SN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SN이라는 건 일단 A에서부터 AR 제곱 점점점 이렇게 가다가 이제 N-1번째는 AN-2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AR에 N-1 제곱까지 더한 게 SN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R을 한번 곱해서 빼볼게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공식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A에다가 R 곱하면 얘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AR. 그 다음에 AR에다가 R 곱하면 얘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하나씩 순서가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AR에 N-2, 그 다음에 AR에 N-1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얘를 곱하면 마지막 항이 AR에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곱한 이유가 얘를 쭉 빼서 남는 것들끼리만 계산을 해보면 SN이 정리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좌변은 얘들아 SN으로 묶어. 그러면 1에서 R을 뺀 거잖아요. 그럼 1-R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간에 있는 애들 다 지우고 나면 남는 건 A-AR의 N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있나요? 없죠? 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SN, 1부터 N까지 등비수열을 다 더한 값은 1-R분의 A로 묶으면 1-R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공식을 이렇게 증명하라고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난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준 거고 이것만 외우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다. 2분의 1이다.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다가 N까지 대입하라고 하면은 A에다가 3 대입하고 1-2분의 1의 N제곱에다가 밑에는 1-2분의 1은 그냥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요. 굳이 분모를 없애고 싶다 하면 양변에 2 곱해서 없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6 곱하기 1-2분의 1의 N제곱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첫째 항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있다.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1-2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얘는 분모가 음수잖아요. 근데 음수는 어차피 여기다 음수 곱해주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할 거야. 자, 이 공식을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R-1분의 A 곱하기 R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리한 대로 내가 얘가 양수가 되는 게 좋다 하면은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뭐 2다, 공비가 2다.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하면 음수 되니까 난 여기다 대입해야지 하고 이렇게 편한 걸로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얘는 SN은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2 빼기 1 뭐야? 그냥 1이야. 그러면 없는 셈 쳐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1부터 n까지의 등비수열의 합이 된다. 뭐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등비수열의 합 구할 때요, 가끔 R이 1인 경우가 있어요. R이 1이면은 뭐 아무리 R을 곱해도 다 뭐예요, 항이? 똑같아요. A예요. 그쵸? 그러면 A가 N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SN은 A를 그냥 N번 곱한 겁니다. 그래서 SN이 AN이 되는 거다. 뭐 요런 거 정도.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그냥 똑같은 거 AN이랑 SN 사이의 관계. 첫째 항은 S1이랑 같아요. 그리고 일반항을 구하려면 SN에서 SN-1을 빼는데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얘는 식을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자면 SN을 3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N을 구하래. 그러면 AN은 3n제곱 마이너스 1에서 3n-1제곱 마이너스 1을 뺄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러면 사라지면서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3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제곱하면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기 때문에 3의 n제곱 하나에다가 3의 n제곱 3분의 1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정리가 되죠. 3분의 1,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 곱하기 3의 n-1이다 까지 해주면 완벽. 그래서 이런 식의 식 정리도 중요합니다. 첫째 항도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요. 자, 이거 그냥 대입해서 SN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194쪽에 7-1번. 자, 7-1 봅시다. 첫째 항이 1이에요. 공비는 몇이죠? 2분의 1이고요. 항의 개수는 몇 개래요? 20개래요. 그러면은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구해야 되니까 S20은 자, 공비가 2분의 1이네. 그럼 1-2분의 1로 갑시다. 그럼 첫째 항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1-2에 20제곱분의 1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분모가 2분의 1이야. 그럼 분모 없애려면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요. 그래서 2 곱하기 1-2의 20제곱분의 1 해서 분배 법칙 써주면 답은 2-2의 19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시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옆으로 넘어와서 필수 8번 너무 중요한 문제고요. 얘는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가 5고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가 20이래요. 그러면은 S5랑 S10에 대해서 공식으로 먼저 식을 두 개를 써줘야 됩니다. 자, S5부터 가볼게. S5는 1-R분의 A 곱하기 1-R의 5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값이 5가 된대요. 그 다음에 S10은요. 1-R분의 A 곱하기 1-R의 10제곱이 되는데 값이 20이 나온대요. 그러면 요거는 합차 공식을 쓸 겁니다. 1-R의 10제곱을 1 플러스 R의 5제곱 1 마이너스 R의 5제곱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다시 한번 써보면 1-R분의 A 곱하기 1-R의 5제곱 곱하기 1 플러스 R의 5제곱이 2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봐봐. 우리 앞에서 구한 이 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얘를 5라고 대입해주고 5랑 20이랑 약분 때리면 1 플러스 R의 5제곱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R의 5제곱이 3이네. 자, 요거 어차피 못 구해요. 제곱근으로 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R의 5제곱을 이대로 두고 구해야 하는 값이 S15예요. 자, 그럼 S15는 1-R분의 A 곱하기 1-R의 15제곱입니다. 이거 무슨 공식 써야 돼요? 알 건데. 1의 세제곱, R의 15제곱, 세제곱 공식 씁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아래 5제곱에다가 1 플러스 아래 1 플러스 아래 5제곱 더하기 아래 10제곱 이렇게 써주면 그냥 x제곱 이거 형태 기억나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플러스 5라고 써주면 되고요. 아까 구해줬던 아래 5제곱이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얘가 3. 그럼 얘는 몇? 5제곱일 때가 3이야. 그럼 10제곱은 5제곱에다가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 그래서 얘는 9가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값을 구하면 5 곱하기 1 플러스 3 플러스 9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필수 8번 너무 중요한 유형이에요. 자, 오늘 필수 9번까지만 할 거고요. 뒤에 옆에 그 활용 원리합계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자, 필수 9번. 이것도 일반항 구하는 건데 SN이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K랑 같대요. 그러면 n이 일단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일반항을 구하려면 SN에서 SN-1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SN은 1의 n 플러스 1 플러스 4K가 되고요. 그 다음에 SN-1 대입하면 2의 몇 제곱이야? n제곱이 돼요. 그리고 플러스 4K라고 해주시면 4K가 날아가면서 2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이 돼요. 그러면은 두 개에서 한 개 뺀 거니까 그냥 2n 이렇게 나오네? 얘가 일반항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구하라는 게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실제 첫째 항이랑 같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A1을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A1은 S1이랑 같으니까 1 대입하면 2의 제곱 플러스 4K가 되면서 4 플러스 4K인데요. 요 실제 첫째 항과 우리가 방금 구한 일반항에서의 첫째 항이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n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4k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왜? 네? 아까 제가 수업 이거 진도 나가기 전에 설명했던 그 일반항이랑 같은 원리인 거예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n이 실제 첫째 항이 같으려면은 요거 두 개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같아야 한다.